안녕하세요. 니어의 류교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HSK 5급 작문 파트 1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지속태이죠. 단어 보죠. 调整 조정하다, 조절하다죠. 이거 调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죠. 调라고 읽기도 하고 调라고도 읽어요. 调로 읽을 때는 움직이다는 의미가 많아요. 调라고 읽을 때는 알맞게 적당하게 조정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구표 주식이죠. 증권. 미엘린 직면하다, 당면하다죠. 문제 봅시다. 미엘린 동사가 있으면 동사 뒤에 동태조사 저가 붙어서 지속태를 나타내요. 그럼 이제 얘가 주어냐, 얘가 주어냐가, 얘가 목적어냐가 주요 관건이 되죠. 주식시장은 새로운 조정에 직면해져 있습니다가 맞겠어요? 새로운 조정은 주식시장에 직면해져 있겠습니다가 맞겠어요?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새로운 조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라고 보는 게 구표 시장 미엔린저 신더 调整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문법 봅시다. 동태조사라고 그러죠. 동태조사는 어디 붙어요? 동사 바로 뒤에 붙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동태조사 3개 있죠? 러,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꾸어 있죠? 러저 꾸어 3개인데 얘는 완성태, 얘는 지속태, 얘는 경험태를 나타낸다. 지속태라는 건 뭐냐?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요. 주로 묘사할 때 쓰이죠. 다穿着 一件新衣服 그는 새 옷을 하나 입고 있습니다. 입은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속태의 형태는 알아둬야죠. 주어, 동사, 동태조사니까 동사 바로 뒤에 붙는다. 그리고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위, 뿌팅 더 샤죠. 비가 그치지 않고 내립니다. 이 뿌팅 더는 뭐예요? 부사어죠. 주어와 수어 사이에 있으니까 부사어다. 여기에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안 적어놨어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 부사어가. 이 문장에서는 부사어가 없잖아요. 그쵸? 다 초한자 부사가 없죠. 그러니까 부사어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미엔린 동사 뒤에 동태조사처가 붙었어요. 어떤 게 주어로 오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구표 시장 새로운 조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다시 정리합시다. 지속태라는 것은 동작이나 상태가 지속되는 걸 있음을 나타낸다. 동사 뒤에 동태조사 저가 붙는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 형태는 주어, 동사, 저 플러스 목적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다시 주요 단어 조정 봅시다. 调整 조정하다, 조절하다. 调라고 그러면 이동시키다는 의미가 있고 调라 그러면 조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발음 두 개니까 여러분들 조심해 주세요. 돼요. 구표 증권이죠. 미엘린 직면하다죠. 이번 시간의 주제는 관형어의 순서입니다. 단어 보죠. 후어더 획득하다 주로 추상적인 것에 쓰이는 거죠.设计 설계하다, 피준 허가 승인하다,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죠. 방안 방안 설계도예요. 문제 봅시다. 자, 나거 지시대명사 플러스 양사는 주로 주어나 목적어를 꾸며준다고 그랬는데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방안이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후어덜러 얘가 수로예요. 물론 목적 없이도 쓸 수 있어요. 그 방안은 획득하였습니다. 근데 뭘 획득해요? 이게 뒤에 목적어가 있어줘야죠. 후어덜러 여기서 추상적인 거 서지예요, 피준이에요. 설계도는 추상적인 게 아니죠. 그 설계 방안은 허락을 얻었습니다. 승낙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그 서지 방안 후어덜러 피준 이게 정답이에요. 자, 관형어의 순서 종종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이 문장을 외워버리라고 그랬죠. 我的这两本新买的英文词典 얘가 중심어예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하냐. 이거 그냥 외워버리면 되는데 굳이 내용을 설명해 달라면 이렇게 돼요. 我的는 소유죠. 그쵸? 그 다음에 这는 지시죠. 两本은 수량이고 그 다음에 新买的 뒤에 되게 덜을 쓰는 주술사죠, 동사사죠.
형용사사조, 접목사조 등이 여기에서 쓰여요. 이건 동사사조죠. 그 다음에 잉원, 5번 잉원은 수식관계의 형용사나 명사 뒤에 대개 덜 쓰지 않죠. 그 다음에 중심어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사물인 중심어가 온다는 거예요. 관형은 어디 앞에 쓰여요? 주어나 목적 앞에 쓰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고민하지 말고 이거 소요, 지시, 수량 외지 그렇게 외지 말고 我的这两本新买的英文词典 이 문장을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면은 관형어의 순서에서는 거의 틀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문제 풀어봅시다. 나가 관형어죠. 그죠? 그럼 그냥 피준을 가져도 되는, 아니 피준을 갖는 게 아니죠. 방안을 갖는 게 되는데 지시대명사 플러스 수량사 다음에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나 명사가 온다고 그랬죠. 더 없는 명사나 형용사가요. 그래서 나가设计 방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후어덜러 뒤에 추상명사가 주로 온다고 그랬죠. 승인을 얻었습니다. 허락을 얻었습니다. 그 설계 방안은 승인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가 设计 방안 후어덜러 피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문법 정리합시다. 그냥 외워둬라. 我的这两本新买的英文词典 이걸 굳이 따지려면 소유, 지시, 수량, 그 다음에 덜을 쓰는 거, 덜을 쓰지 않는 수식관계 형용사나 명사, 그 다음에 주어나 목적어, 즉 중심어, 사람이나 사물이 온다. 단어 정리합시다. 후어더, 획득하다, 设计, 설계하다, 피준, 허가하다, 승인하다. 방안, 방안, 설계도죠. 이번 시간의 주제는 조동사와 짜입니다. 단어 보죠.推迟, 미루다, 연기하다죠. 문제 봅시다. 在推迟了 미루다 연기하다 会议日期不能.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할 거는 짜이는 일반적으로 조동사 뒤에 써요. 그래서 不能 짜의 부사니까 동사 와야죠. 推迟了 뭐를요? 会议日期 회의 날짜를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会议日期不能再推迟了. 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거는 不能도 부사하고 짜이도 부사하는데 어느 게 앞에 오느냐? 조동사가 일반적으로 짜이 앞에 온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조동사와 짜이를 보면은요, 짜이는 일반적으로 조동사 뒤에서만 쓰여요. 요는 똑같은 또인데 물론 미래 시제와 과거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조동사 앞에 쓰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짜이와 요를 구별할 때 조동사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로 구분하면 돼요. 당신은 그를 다시 도와줄 수 있나요? 니능 짜이 빵빵 타마. 그는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 요능 수화라. 이런 식으로 위치가 다르다. 같은 부사지만 어떤 거는 조동사 뒤에 오고 어떤 거는 조동사 앞에 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돼요. 다시 봅시다. 뿌능이 짜이 앞에 온다. 그러면 둘 다 부사하니까 뒤에 뭐가 와야 된다? 동사가 와야 된다. 후일르치가 주어가 된다. 그런데 왜 그럼 이렇게 못하느냐? 뿌능 짜이 트위츠러 후일르치 이렇게 안 쓰는 이유는요. 이 동태조사 러는 완성태 러는 단순 목적으로 못 갖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은 어법 규칙에 그리 딱 들어맞는다고는 할 수 없어요. 물론 말은 통하겠죠. 더 이상 회의 날짜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어에서는 확실한 거나 혹은 강조하고 싶은 거를 주어로 뽑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분홍자의 트위스러 이게 가장 가까운 정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정리합시다. 조동사와 짜이. 짜이는 일반적으로 조동사 뒤에 쓰인다. 보세요. 능짜이. 요는 조동사 앞에 쓰인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단어 봅시다. 트위스 미루다, 연기하다예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존재, 출현, 소실을 나타내는 존현문입니다. 단어 보죠. 요렌, 관광객, 여행객이죠. 즈보, 걸음을 멈추다예요. 통행을 금지한다. 그래서 요렌 즈부라는 편말이 자주 걸려 있어요.
그죠? 관계없는 사람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파이즈 편말이죠. 팻말, 상표. 과 걸다, 걸려져 있다. 혹은 전화를 끊다도 돼요. 자, 문장 봅시다. 요렌즈부 들어오지 마세요 라는 편말이라고 그랬죠. 요렌즈부더 파이즈 팻말이 걸려져 있습니다. 어디에? 먼상. 자, 존연문은요, 존재 출현 소실을 나타내는 건데 이 앞이 장소나 시간사가 와요. 뒤에서 다시 설명 들어가요. 근데 얘는 주어가 아니라 부사어예요.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는 불특정 목적어죠. 이렇게 저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동태조사가. 존연문이란 어떤 장소에 혹은 어떤 시간에죠. 시간도 들어가죠. 이제 어떤 시간에 사람이나 사물의 존재 또는 출현 혹은 소실을 표시하는 문장이다. 그래서 형태는 장소나 시간이 오죠, 앞에. 그리고 존재, 출현, 소실을 나타내는 동사. 불특정한 사람이나 사물. 자, 어제 시간이 왔죠. 그렇죠? 파성러. 존재, 출현, 소실을 나타내는 동사에 이젠 따스. 불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거죠. 종류 봅시다. 존재를 나타낸다. 꽈저. 장소, 꽈저. 걸려져 있습니다. 이장활. 불특정한 물건이죠. 출현. 카이고라이. 나타났죠. 이량 치저. 자동차가 한 대 동쪽에서 달려왔습니다. 소실. 那个学校死了. 없어졌죠. 이거 学生. 한 학생이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존재, 출현, 소실을 나타내는 게 존연문인데요. 앞에는 뭐가 온다? 시간이나 장소가 온다. 그런데 얘네들은 주어가 아니라 부사어다. 목적어로는 불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이 온다. 이것이 존연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문제 다시 풀어봅시다. 더가 있으니까 명사와줘야죠. 파이즈죠. 그렇죠? 요렌즈보 관계없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발을 멈추세요. 라는, 그러니까 구경꾼들은 멈추세요. 관광객은 들어오지 마세요. 라는 뜻도 돼요. 팻말이 걸려져 있습니다. 어디에? 먼상 꽈저 요렌즈보다 파이즈.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문법 다시 정리합시다. 존연문의 종류는 존재, 출현, 소실을 나타낸다. 주의할 거는 앞이 시간이나 장소고, 여기는 전부 다 지금 장소만 나왔죠. 존재, 출현, 소실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쓰이고요. 그렇죠? 뒤에는 불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이 와야 한다 라는 게 존연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태는 장소, 시간, 그렇죠? 시간이 나왔죠. 그 다음에 존재, 출현, 소실을 나타내는 동사, 그리고 불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얘기하는 것이다. 정의, 어떤 장소나 시간에 사람, 사물의 존재 또는 출현, 소실을 표시하는 문장이다. 자, 단어 정리합시다. 요렌, 관광객이죠. 즈부, 걸음을 멈추다, 통행을 금지하다. 파이즈, 팻말, 상표. 과, 전화를 끊다도 되지만 걸다도 돼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진행태입니다. 이즈, 줄곧이란 말이죠. 곧바로 계속, 여기서는 줄곧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자, 집, 점포, 기업 등을 세는 양사예요. 지우바, 술집이죠. 서양식 술집. 바를 지우바라고 그랬어요. 찡이, 경영하다예요. 문제 봅시다. 샤오마, 사람이니까 일단 주어로 오세요. 그 다음에 이스짤, 이자 지우바 찡잉, 그대로 답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줄곧 한 술집에서 경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왜? 술집에서 뭘 경영해요? 경영의 목적어가 뚜렷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술집 하나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자 지우바가 장소가 아니라 목적어로 들어와야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샤오마 찡잉 이자 지우바, 그러면 샤오마는 술집 하나를, 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즈자이는
부사 플러스 진행태를 하는 부사자에서 부사가 돼서 주어와 수어 사이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SVO가 되고 S와 V 사이에 부사가 놓이는데 뭐냐? 자의 진행을 나타내는 부사라는 거죠. 자, 진행태라는 거는 진행되고 있는 동작의 상태를 얘기하죠. 정자의 플러스 수라 플러스 너인데 7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걸 3개를 다 쓰는 방법, 2개씩 쓰는 방법, 하나씩 쓰는 방법 7가지의 뜻이 있어요. 자, 그 중에 정만 쓰면은요, 동작이 발생됨을 강조하나 계속되고 있다는 뜻은 없어요. 그리고 마침, 그러니까 발생을 강조하거나 마침의 뜻으로 쓰이고, 짜에는 진행 과정이나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샤오마정 짜이에서 나왔던 것들은요, 여기서는 계속 짜이를 썼으니까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게 되는 거죠. 진행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렇다면 2개를 합친 정자에는 2개를 합친 의미가 되고요. 너는 어떤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환기시켜서, 즉 상대방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뭐 자고 있으니까 깨우지 마세요. 혹은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자, 그런데 짜이는 겸유사죠. 목적어를 가지면은 동사가 돼요. 그쵸? 워짜이자. 그리고 전치사가 될 때는 뒤에 목적어와 동사를 가져요. 주심해야 돼요. 뒤에 목적어와 동사를 갖는다. 동사가 없으면 그냥 얘가 동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뭐예요? 부사죠. 부사자에는 동사에게 앞에 쓰여서, 그렇죠? 동사 앞에 쓰여서 진행태를 나타낸다. 어떤 진행 중임을 나타낸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세요. 그럼 다시 문제풀이 봅시다. 샤오마 사람 이름이니까 주어가 있죠. 징 경영한다. 이자 지우바 술집을 하나 경영한다. 이즈쌀 경영하고 줄곧 경영하고 있습니다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문법 다시 정리합시다. 부사자에는 동사 앞에 쓰여서 진행태를 나타낸다. 전치사자에는 목적어와 동사를 가져서 어디에서라고 하는 부사를 만든다. 동사자에는 목적어만 갖는다. 그래서 어디에 있다가 되죠. 자, 진행태라는 거는 정자의 플러스 수라 플러스 넣는데 이 중에 하나만 써도 되고 2개를 다 써도 되고 3개를 다 써도 된다. 약간씩의 뜻이 다르다. 정은 마침 시작됐음을 나타내고 자에는 계속됨을 나타내고 너는 상대방한테 정보를 전달한다. 떠들지 마라. 자고 있으니까 밥 먹고 있다. 건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단어 다시 정리합시다. 일즈 똑바로 곧바로 계속해서 줄곧. 자, 집, 점포, 기업 등을 세는 양사라고 했어요. 지우바 서양식 술집이고요. 징잉 경영하다. 이 문제의 정답은 샤오마 이저자 징잉 이자 지우바예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바자구죠. 매 시험마다 나온다는 문장으로 보면 돼요.删除 삭제하다, 지우다, 원지엔 서류 문건이죠. 电脑 컴퓨터예요. 문제 봅시다. 删除了 일단 뒤로 보내보세요. 목적어 가질지 안 가질지 모르는데 바자구가 있으면 뒤에 목적어가 특별히 러를 가졌을 때는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니까요. 바 있으니까 타바 주어잖아요. 바의 목적어 와 있죠. 뭐예요? 원지은이죠. 그는 문건을 删除了 삭제했습니다. 어떤 문건? 더 있으니까 관용어가 앞으로 오는 거예요. 他把电脑里的文件删除了. 그는 컴퓨터 속의 문건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가 되는 거죠. 바자구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바와 그 목적어, 이 목적어가 변화, 영향, 결과 등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는 문장이에요. 바자구라는 건요. 그래서 이 목적어를 끌고 나와가지고 강조시키는 문장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바자구의 형태, 주어, 부서, 바 앞에 2개는 없어도 돼요. 목적어, 동사, 기타 성분이 와야 한다는 거죠. 그럼 부사는 어떤 게 오는 게 좋느냐? 여러분들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부정부사, 뿌나메이, 조동사, 후이능,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는 바자 앞에 놓이고 나머지 부사들은 바자 뒤에 수로 앞에 놓인다. 뭐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같은 것들이요.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바짝을 써야 할 경우에 상태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아까 기타 성분 중에 뒤에 시의 결과보호, 정태보호, 방향보호 또는 조사 러가 오는 거죠. 그래서 밤은 다카일라 이게 기타 성분으로 쓰여서 상태가 변한 거예요. 닫혀 있는 것에서 열려 있는 게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문장도 보면은 상태가 변한 거예요. 컴퓨터 속에 있던 문건이 삭제돼 버렸으니까 있던 거에서 없던 걸로 변한 거죠. 자, 인칭대명사와 바가 있으니까 주어로 보내고 바 뒤에 목적어 와야죠. 목적어는 명사 성분이 와야 하는데 더 있으니까 더는 1로 오고요. 그 다음에 산출러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바자고 해서 기타 성분에 이렇게 러가 오면 뒤에 목적어 안 갖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문법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상태의 변화 S, 바, O, V, C 결과, 정태, 방향 또는 러를 갖는다. 이럴 경우에는 상태의 변화로 봐준다. 부사어는 부, 메이, 조동사 후인능, 시간을 나타내는 이징, 주어티엔 같은 부사어는 바자 앞에 놓인다. 다른 부사어,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같은 부사어는 바 뒤에 수로 앞에 놓인다. 라는 거예요. 바자고의 형태, 주어, 부사어, 바, 목적어, 동사, 기타 성분이 꼭 필요하다. 바라는 것은 그 목적어, 바의 목적어가 변화, 영향, 결과 등이 나타났음을 강조하는 문장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단어 다시 한번 공부합시다.删除, 삭제하다죠. 원지엔, 서류, 문건, 电脑, 컴퓨터죠. 자, 정답. 他把电脑里的文件删除了. 그는 컴퓨터 속의 문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예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형용사 수로문입니다. 단어 보죠. 투추, 두드러지다, 뛰어나다, 表现, 명사나 동사로 다 쓰이죠. 표현, 표현하다, 태도. 문제 봅시다. 他的, 인칭사 명사부터 더가 붙었으니까 관형을 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투추 형용사죠. 꿍조 명사일 수도 있고 동사일 수 있고 表现 명사일 수도 있고 동사일 수 있는데 非常 정도 부사가 왔어요. 정도 부사가 왔다면 뒤에 심리 동사나 형용사가 와줘야죠. 투추 매우 뛰어나대요. 뭐가 뛰어나다? 그녀의 태도가 어떤 태도? 일하는 태도가 수식을 해주던 명사는 뒤에 명사를 더없이도 수식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거의 정답은 타더 꿍조 表现非常突出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법 봅시다. 중국어에서 수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총 4개라고 했어요. 제일 많은 게 동사 수로문, 그 다음이 형용사 수로문, 세 번째가 명사 수로문, 네 번째가 주술 수로문이죠.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형용사 수로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용사 수로문의 정의는 형용사가 수로로 쓰여서 주어가 어떤가, 전모양이라는 것을 묘사하는 문장이에요. 종류는 형용사만으로 된 형용사 수로문이 있어요. 칭랑, TNC 칭랑, 보통 두 글자짜리 형용사가 오죠. 날씨가 창량합니다. 편정식이라는 건요, 얘가 주고 얘가 종, 주종관계를 나타내는 걸 편정식이라고 해요. 앞에서 꾸며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형보호가 나와요. 형용사와 보호가 나오는 거죠. 주로 빗자문에서 쓰이는데 이거를 수량보호라고의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명량보호 혹은 물량보호라고도 그래요. 형용사 뒤에서 쓰이는 보호죠. 워빈 있다, 싼쇠 이렇게 형보식 형용사 수로문이 있고 네 번째는 형용사가 연합해서 쓰이는 총명, 메일이 총명하고 예쁩니다. 이렇게 네 종류의 형용사 수로문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문제 봅시다. 타더 뒤에 명사 성분 와줘야죠. 非常 정도 부사니까 형용사 와줘야죠. 자, 타더 뭐가? 태도가 무슨 태도가? 일하는 태도가 아니면 이거 쓰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쓰면 감점이죠. 타더 꿍조 非常突出 그녀의 일은 매우 뛰어납니다. 그런데 表现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풀어보세요.
문법 다시 정리합시다. 형용사 수로문이란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여서 주어가 어떤 모양, 어떤지를 나타낸다. 네 종류다. 하나는 형용사로 만든 수로문, 하나는 종주, 주정관계로 나타내는 편정식 수로문, 세 번째는 형용사와 보어, 네 번째는 형용사와 형용사가 되어 있는 걸로 이루어지는 네 종류의 형용사 수로문이 있다. 단어 정리합시다. 투추, 두드러지다, 뛰어나다, 表现, 표현하다, 태도, 표현도 되죠. 이번 시간의 주제는 보어로 쓰인 후이입니다. 단어 보죠. 角度, 각도예요.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출발점이고요. 观察, 관찰하다, 관찰이죠. 事物, 사물이에요. 좀 긴 게 나오니까 놀래기 쉽죠. 그런데 인칭 대명사 주어로 갖다 놓으세요. 그쵸? 그 다음에 要学会, 조동사 플러스 동사 나왔죠. 보어까지 나왔는데, 그럼 学会가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봅시다. 要学会갖다 놓으면은 명사가 목적어로 쓰이니까 사물이 일로 들어가야지 돼요. 그러면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물을 배워야 한다는 아니죠. 学会, 이 자체가 후이가 동사를 후이가 동사 성분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观察事物예요. 我们要学会观察事物. 우리는 사물을 관찰하는 것을 배워서 알아야 합니다예요. 근데 충이라는 전치사 있죠. 전치사는 목적을 갖죠. 从不同的角度我们要学会从不同的角度观察事物.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사물을 관찰하는 것을 배워야만 필요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후이는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조동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여요. 그런데 보어로도 쓰이죠. 보어로 쓰이면은요. 이해를 통해서 잘하는 경지에 이르게 됨을 나타내요. 뒤가 동사 성분, 그쵸? 아니면은 주술 성분, 그러니까 동사성 성분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후이가 보어로 쓰였을 때 목적어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他只用3个月就学会了开车. 그는 3개월밖에 안 써서도 안 쓰고 운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只需要10天, 오직 열흘만 있다면 我就可以教会你游泳. 나는 당신이 수영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어로 쓰인 후이는 이해를 통해 잘하는 경지에 이르게 됨을 나타낸다. 자, 그러면 동사로 쓰인 후이는 뭐예요? 만나다라는 뜻이 있고 잘하다, 할 줄 알다라는 뜻이 있죠. 我要去会一个朋友, 만나다도 있거든요. 他什么都会, 뭐든지 다 잘합니다. 你都不会, 그렇게 할 줄 몰라요? 这么简单的题,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你都不会, 할 줄 몰라요? 라고 쓰는 거죠. 명사의 후이는 여러분들 잘 아는 거예요. 회의예요. 明天上午有个会, 회의가 있으니 你必须参加, 당신은 반드시 참가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풀어봅시다. 인칭대명사 주어로 오죠. 그쵸? 그 다음 명사 찾아가지고 목적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要学会, 조동사 플러스 동사 플러스 포. 사물을 동사 와줘야죠. 후에 보어로 쓰이는 후의 성질상 동사성 목적어가 와줘야니까요. 그러면 从不同的角度观察事物, 다른 시각에서 사물을 관찰하는 것을 要学会, 배워야 합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문법 정리합시다. 学会는 여러 가지의 뜻으로 쓰이는데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고 조동사로도 쓰이는데 보어로 쓰인 후이는 이해를 통해 잘하는 경지에 이른다. 学会, 배워서 안다죠. 教会, 가르쳐서 알게 한다는 뜻을 갖는 거죠. 뒤에 동사성 성분을 목적으로 갖는다. 동사 후이는 만나다라는 뜻이 있고요. 후이가 朋友 혹은 잘하다, 할 줄 안다. 他什么都会这么简单的题你都不会 하면서 간단한 문제도 할 줄 몰라요 하고 묻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회의라는 뜻도 있어요. 단어 다시 정리합시다. 角度, 각도가 되죠. 观察, 관찰하다, 事物, 사물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我们要学会从不同的角度观察事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사물을 관찰하는 것을 배워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되는 거죠.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